자, 이번 차시 내용은 우리 슬세 127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재 등에 대한 문랍이 나옵니다. 현재 이제 문화재는 문화유산으로 다 표현이 좀 바뀌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도 되고요. 문화재, 문화유산이죠. 이렇게. 요 내용은 지난 차시에 우리 일반 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한 문랍 내용을 충실히 공부하시고 오셨다면 그러면 약간 차이 위주로만 정리하면 되는 거라 부담이 크게 없으실 거예요. 근데 약간 절차상으로 약간 특이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문체부 장관이 나오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을 약간 얹으시면 되고요. 기본 내용 골격은 같이 갑니다. 그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문랍을 보시면 이제 일단 이것도 문랍이니까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할 때라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문화유산 같은 것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금융자산가액을 초과할 것 같네요. 이것도 같다라고 보시면 돼. 문랍, 일반 문랍과 같다. 근데 여기는 4번이 문체부 장관의 요청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요청을 받아서 이제 허가할 것, 허가는 같은데 요청이 좀 들어가는 게 차이가 좀 있고요. 약간 변형시켜서 좀 하시면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정리할 게 아니라 이전 차시에서 봤던 부동산 유가증권 문랍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양도 많았지만 요거 할 때 이제 문랍 한도가 있는데요. 한도는 이제 당연히 문화재 등, 문화유산 등 가지고 와서 그죠? 문랍의 한도는 그 문랍에 충당할 수 있는 문화유산 등에 대한 납부세액 가지고 문화유산 등으로 이제 문랍을 하는데 문화유산 등으로 문랍을 하는데 그 문화유산 등에 대한 세금을 가지고 오는 거고 마찬가지죠. 자, 너 납부 여력 있는 거 따져볼 거야. 너 납부세액에서 순금융자산가액이라는 거 빼. 그리고 상장주식 이것도 처분 제한된 거는 제외하고 처분 가능한 상장주식은 빼고 이건 현금화 시켜서 바로 다 세금 낼 수 있잖아. 유동성이 문제가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할 거야. 미니멈 한도입니다. 한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게 근데 이제 일반 문랍과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문랍이 있다 보니까 여기 동그라미 2번식이 여력 있는지 따져보는 거. 요걸 하다 보니까 전체 문랍 한도라는 게 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한 문랍 지난 차시 봤던 거랑 이번 차시의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문랍을 모두 신청한 경우라면 전체 문랍 재산에 대해서 납부세액 여기 동그라미 2번을 초과할 수 없다. 요 2번 한도가 전체 여력 있는 금액에 대한 범위의 한도가 공통으로 같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신청했다고 한다면 두 개를 가지고 와서 1번 저기 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한 문랍, 그놈에 대한 세액과 문화유산 등에 대한 세액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전체 2번의 한도를 적용해가지고 해서 넘어갈 수 없다고 돼 있는 거네요. 의미 이해되시죠? 그죠? 하나하나 따로따로 할 때도 이게 2번이 적용되는 게 맞지만 두 개 다 신청했다면 두 가지 한꺼번에 갖고 와서 2번 한도가 종합한도처럼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절차는 신청하고 허가 통지 받고 똑같이 갈 거예요. 신청은 이제 신고할 때 하게 되면 똑같이 과표 신고 시라고 돼 있고 통지받았다 결정 통지받으면 고지서 납기까지 이건 공통이네요. 근데 연변납 시 연변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 중에 첫 해분 분납 한정한다. 뭐 중소기업은 5회분까지 되는데 어쨌든 첫 해분의 분납세액 한정해서 이게 납기 9개월 전까지입니다. 30일 전까지라고 돼 있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죠? 요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죠? 이게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일반 문랍과 부동산 유가증권 문랍과 요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문랍이 좀 차이가 나는 게 요 부분 좀 약간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추가로 이게 다 차이 나는 부분들이죠. 자, 이렇게 문화유산이니까 사실 세무서장은 이게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일단 이런 문랍 신청을 받게 되면 관할 세무서장은요. 신청 받으면 2주 이내에 자, 문랍 신청서 사본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문체부 장관한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한테 문체부 장관한테 신청한 사실을 통보합니다. 통보. 그러면 통보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체부 장관은 이제 검토해 본 다음에 이게 타당하다,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판단하면 이제 문랍을 요청한답니다. 이때 또 자료 제출 나오는데 밑에 문체부 장관은 관할 세무장한테 문랍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이제 요청하는 경우라면 그 통보일 여기 통보죠. 통보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120일입니다. 120일 이내에 문랍이 필요한지 등 활용 방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첨부해서 제출해라 이거죠. 그럼 세무서장이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때 허가 여부 통지하는 거는 같다 기본적으로. 자, 신고시면 이제 경과일부터 9개월이고 이것도 이제 달의 말일부터 9개월이고 한데 과표 결정 통지는 요때는 또 경과일부터 9개월 돼 있네요. 약간 차이가 나네요. 그죠? 요건 또 지워버리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허가 통지. 그다음에 수납일 지정은 똑같네요. 30일 똑같고요.
이때까지 수납이 안 되면 효력 상실한다도 같이 가고요. 같은 것들은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적당한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거나 이런 것들인데 물납 허가를 거부한다 먼저 거부한다. 자 신청이 들어왔는데 봤더니 요게 우리 일반 물납에 대해서도 뭐 묘지 위에 그죠? 묘지 그 토지 위에 묘지가 있다든가 지상건물 소유자가 다르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비스무리해요. 이것도 권리가 설정돼 있대. 이건 질권이나 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답니다. 그다음에 이게 공유네요, 공유. 문화재 등이 문화유산 등이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안 되지. 물납 못 받아요. 그다음에 문화유산 등이 훼손 변질 등으로 가치가 감소했대요. 이것도 못 받고죠. 이렇게 해서 잡아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부만 있는 게 아니라 알아서 물납 신청을 철회도 하래요. 물납 신청한 자가 허가받기 전에 이런 사유들이 발생했다라고 그냥 알았다면 그러면 해당하면 물납 신청 알아서 철회하라 이거죠. 그러면 이게 거부가 되거나 철회를 했다면 다시 이제 문화유산 등으로 또 물납을 한 번 더 재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신청이라는 게 밑에 나오죠. 재신청은 며칠 내? 20일 내에. 다른 게 또 있나 봐. 요거는 부적당했지만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라고 신청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신청 받으면 9개월 내 그 허가를 통지한대요. 이때도 거부당하면 그때는 다 이상 못합니다. 더 이상 못합니다. 한 번 이제 2번까지만 가능하네요. 재신청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됐고, 자 이때 이제 수납 가액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제 뭐 우리 일반 물납에 대해서 봤던 것들 정도로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밑에 이제 뭐 날짜 같은 걸 좀 정리해 놓은 거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물납과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요 두 개를 같이 잘 정리하셔가지고요 가져갈 수 있으면 되고, 우리 지난 차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상속세는 유동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거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들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답을 주는 기본 요건하고 등등 잘 가져가는 주제. 여기까지 듣고 따라오셨다면 아마도 상당 부분 정리가 좀 된 편입니다. 그럼 요거를 내가 쓸 수 있게 뭔가 암기하고 목차 정리하고 하는 것들을 약간씩만 노력을 가하시면 충분히 가져가는 주제가 된 겁니다. 자 이번 차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